톤만이 할 수 있는 레시피를 좀 잡아놓고 싶었어요. 네. 보일러를 사용을 하는 머신들은 네. 온도를 하나 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. 지금은 제공이 되고 있더라고요. 저희가 하리오 드리퍼를 사용을 하거든요. 처음 딱 내렸을 때 뭐지? 이러면 안 되는데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네. 저희는 브루잉을 하는 이유가 명확하거든요. 먼저 팔려고 하는 거야. 오늘 에카페에서 사용하시는 이제 싱그러진 커피를 사용해서 매뉴얼 레시피 한 번이랑 직접 사용하셨던 어드밴스 레시피 네. 그래서 한번 시음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미디엄 300. 네. 이렇게 하면 추출을 해보겠습니다. 네. 매뉴얼의 농도에 따라서 4단계로 제공되는데 네. 지금 몇 단계로 추출해 주시나요? 지금 2단계. 미디엄으로. 마일드네요. 1단계네요. 1단계로. 오늘 커피는 어떤 커피? 저희 봄 시즈널 블렌드로 준비를 했어요. 봄하라고 네. 이제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네. 그런 커피라고 보시면 되고요. 루안다 60%에 브라질 40% 이렇게 해서 라이트 로스팅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배수를 있긴 하더라고요. 네. 네.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. 네. 참고로 얘도 움직입니다. 얘. 네네네. 네. 서버 얘도 서버 움직이는데 뭐 그냥 저 기능은 잘 사용하지 않는 걸로. 진짜 말다. 약간 농도가 좀 연하게 뽑힌 거잖아요. 원래 의도하시는 블렌딩 그렇죠. 요즘에 나이다가 들어서 그런지 저도 점점 농도가 연해지고 있어요. 근데 확실히 이제 약간 봄 블렌드를 하셔서 그런지 허브 계열, 꽃향, 벚꽃 느낌? 네. 온기를 느낄 수 있는. 전체적으로 누가 마셔도 편한 농도감의 커피를 내리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일반적인 카페에서는 사실 농도가 진한 스타일보다는 이 정도 농도로 서빙이 되는 게 컴플레인이 가장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매니아 성향의 매장일수록 농도가 좀 진해지는 성향들이 있긴 있어요. 네네. 엘카페 이제 시즌 블렌드, 봄 블렌드를 대표님께서 설계해 주신 어드밴스 모드 레시피를 한번 똑같은 커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제게 맛있어야 되는데 일단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농도감으로 설계를 했고요. 그래서 1대15 아까 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로 보면 되는데 저희가 매장에서 사용하는 잔 사이즈는 6온스 잔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까 레시피 같은 경우는 총 300ml의 물을 사용을 하는 레시피였거든요. 그래서 추출되는 양이 한 260ml 정도 추출이 되는 레시피여서 한 10온스 정도 잔 사용을 했을 때 사용하기 괜찮은 것 같고요. 저희는 180ml 잔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물량은 한 250ml 정도 사용을 하는 레시피로 잡아놨습니다. 그리고 커피 사용량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원가도 그렇죠. 중요하죠.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커피 품질이 괜찮으면 커피 굳이 많이 쓰지 않아요. 그렇지. 커피는 지금 16g으로 딱 끝내시는 그래서 16g으로 해서 한 잔 분량 내리는 걸로 레시피를 잡았고요. 보시면 회사마다 적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표시되는 용어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. 여기 통 같은 경우는 블루밍하고 터블런스, 디벨롭먼트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. 그리고 터블런스 교반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
결국에 추출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디벨롭먼트 같은 경우도 추출 후반부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그래서 적시기 같은 경우는 커피 사용량의 한 3배수 정도 레시피를 잡아놨고요. 그리고 메인 추출되는 부분, 그리고 후반부 추출에서는 이 톤만이 할 수 있는 레시피를 좀 잡아보고 싶었어요. 네. 기존의 그 보일러를 사용을 하는 머신들은 보일러에 있는 물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온도를 하나 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온도로 추출을 하는 데는 보일러에 있는 머신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. 통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그때 내가 사용할 온도로 물을 데워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추출 과정에 따라서 사용하는 물의 온도를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출이 길어질수록 커피 추출에서 가수분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커피에서 텁텁하거나 우디하거나 이런 노트들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, 특히 요즘 스페셜티 커피 같은 경우는 라이트 로스팅을 많이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약하게 볶으면 볶을수록 우디한 노트가 나오기가 좀 더 쉬워져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출 시간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추출수의 온도를 후반부에 낮춰주는 형태의 레시피 설계를 했을 때 상당히 유리한데, 이 통 같은 경우는 온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후반부에 온도를 조절을 하는 형태로 레시피를 잡아봤어요. 그래서 적시기 할 때 하고 첫 번째 푸어를 할 때는 95도로 좀 높은 온도로 세팅을 했고요.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 부어주는 물 온도 같은 경우는 50도까지 낮춰서 50도요? 예. 좀 극단적으로 해봤어요. 예. 여기까지 낮출 필요는 없는데 그냥 궁금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손이 순간 히팅이 가능하다 보니까 구간별로 물의 온도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가 있는데, 그러면 총 250g 중에 50도의 물을 사용하는 구간은 한 몇 그램 정도 되시나요? 후반부에 82g 82g은 이제 50도의 물의 온도를 사용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고온의 물도. 근데 이게 핸드드립 할 때는 주전자를 2개 써야 되고요. 그래서 요즘에 주전자 2개 놓고 하는 데들도 있어요. 다른 애들이 못하는 거를 얘는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레시피를 설계를 해봤습니다. 그럼 그 추출하실 때 이제 물 푸어 횟수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, 고온일 때 좀이나 이렇게 저온일 때 푸어를 한 번에 하셨나요? 아니면 좀 나눠서 하셨나요? 뜸들이기 할 때는 한 번에 했고요. 그 다음에 중간에 푸어하는 거는 3번에 나눠서 하고, 마지막에 낮은 온도로 하는 거는 그냥 한 번 했습니다. 여기 펄스라고 돼 있어요. 그게 몇 번을 나눌 거냐에 대한 개념이 이제 펄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픽이 보일 거예요. 그 그래픽이 물을 주는 피를 표현을 한 것 같아요. 부피하고 시간을 보여주는 형태로 그래픽이 디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러면 커피를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버튼에 그 레시피를 배정을 해놨고요. 봄 블렌드는 언제까지 판매하실 것 같으세요? 지금 아무래도 시즌이다 보니. 여름 전에요? 다른 재고가 없으면 이번 달 안에도 솔드아웃 될 수도 있겠네요. 잘. 그랬으면 좋겠네요. 솔드아웃이 되면 뭐 그 다음은 황사 이런 거에 썸머 전에 황사로. 확실히 새우된 느낌. 좀 다른가요? 선명하면서도 깔끔하면서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. 질감이 약간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긴 하죠. 레시피를 팔아야 되나? 엘카페 레시피로 한번 저희가 밀어보겠습니다. 추출 시간은 몇 분으로 설계하셨을까요? 아까 어드밴스. 지금 추출 시간이
95초 정도, 1분 35초에 물 빠지는 시간까지 있으니까 한 2분 내외 정도 되는 레시피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요즘에는 매장들이 로스팅 스타일이 일관적인 스타일 하는 데들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좀 더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타일의 로스팅 정도가 커피들이 제공될 필요도 있거든요.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로스팅을 약하게 한 커피들 같은 경우는 물 온도를 높게 썼을 때 유리한 면이 있지만 강배전된 다크로스팅이 된 커피들 같은 경우는 높은 온도로 추출을 했을 때 순맛이 과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장에서 사용하는 로스팅의 정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과일 방식이라고 봅니다. 항상 제 브로어를 이용해서 이제 엘카페 시즌 블렌드를 매뉴얼 레시피랑 대표님께 설계해 주신 어드밴스 레시피 마의 추출수 50도 먹어봤는데 그 본사에 좀 팔아주세요. 형태가 아무래도 푸어 옵 형태잖아요. 네네. 손이 이제 지금 샤워 스크린을 2가지 설정 가능하신데 네. 뭐 드리퍼에 따라서 좀 활용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 일단 한번 분해해서 보죠. 분해가 어렵지는 않아요. 그리고 사실 분해 청소가 필요합니다. 분해 청소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증기가 올라와요. 그러니까 커피 드립을 했을 때 거기에서 증기가 올라오는 게 유증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에 기름때가 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게 그냥 수증기가 아니에요. 기름이 피기 때문에 이걸 마감할 때 설거지를 꼭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.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2가지 샤워 스크린이 지금은 제공이 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 설치됐을 때 플랫베드형이 설치가 되어 있던데 이걸로 했을 때 좀 저희가 하리오 드리퍼를 사용을 하거든요. 얘 해서 처음 딱 내렸을 때 뭐지? 이러면 안 되는데? 뭔가 워터리한 느낌이나 이런 게 추출이 왜 이러지?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 부품을 안 갖다 준 거였더라고요. 맞아요. 저희가 그래서 바로 급하게 그 다음날 갑자기 얘를 갖다 줘서 바꿔서 써봤더니 안심. 하려면 이제 5월짜리가 그렇게 해서 형태에 따라서 물 뿌리는 구조를 다르게 설계를 했더라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. 그러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긴 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드리퍼 자체가 물을 가둬놓는 성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을 어떻게 주입하느냐에 따라서 추출의 효율성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. 브레인 전문 매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하루에 몇 잔 이상을 판매를 해야 기계를 드릴까 말까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대략적으로 몇 잔 정도가 판매가 돼야 기계의 필요성이 많이 절감하실까요? 이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. 이거는 경영 방향에 따라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. 내가 러시타임 때 고객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브루잉을 한다라는 얘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브루잉을 하는 매장에서 원하는 건 음료를 파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저희는 브루잉을 하는 이유가 명확하거든요. 원두 팔려고 하는 거예요. 왜냐면 다양한 원두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맛을 보고 경험을 해봐야 그 다음 단계 커피가 괜찮네 그래서 원두를 사갈 수 있거든요.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. 내가 커피를 내리는 행위를 하면서 영업이 가능하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봐요. 한 2달 동안 이렇게 테스트 열심히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리뷰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